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편백과 화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백과 화백 모두 다 요 백자를 썼는데, 똑같은 백자를 썼는데, 요 백자라고 하는 것은 측백나무라는 뜻입니다.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 앞에다가 편자를 붙여서 편평한 측백나무, 측백나무 앞에다가 화자를 붙여줘서 꽃같은 측백나무. 그래서 편백과 측백은 아주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편백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에서 요 편백이라고 할 때 편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고 백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측백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 앞에 편자를 붙였는데, 요 편자는 편평하다, 납작하고 편편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편백은 납작하고 편평한 측백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백은 잎이, 요 잎의 모양이 납작하고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잎이 납작하고 평평한 나무가 편백인데, 그럼 화백은 뭡니까? 화백은 요 화자는 꽃 화자를 쓰고 백자는 측백나무라는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 같은 측백이다, 그런 뜻이죠. 꽃 같은 측백인데, 화백은 화백의 꽃, 뭐가 꽃 같습니까? 요게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백은 이 가지에서 요것을 원가지라고 하고, 요것을 곁가지라고 하는데, 곁가지에서 나와서 잎이 달리는 요 모습이 마치 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이 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꽃 화자를 써서 꽃 같은 측백이다,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백과 측백은 이름에서 우선 차이가 났는데, 그런 이름 말고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측백을 보겠습니다. 측백과 화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요 잎의 뒷면을 보는 겁니다. 잎의 뒷면을 보는 것인데, 잎의 뒷면을 보면, 여기 잎의 뒷면 요거 하나를 보면, 요게 잎의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하얀색의 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줄의 모양이 마치 영어 알파벳의 Y자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것이 Y자 모양을 닮아 있는 것이 편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화백은 그 잎의 뒷면에 요것을 숨구멍줄이라고 하는데, 숨구멍줄이라고 한자로는 이렇게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이라는 뜻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고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것을 숨구멍줄이라고 우리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구멍줄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하얀색의 숨구멍줄이 마치 나비의 모양을 하고 있다.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숨구멍줄의 모양이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보이면은 꽃 화자를 쓰는 화백이고, 거기에 비해서 숨구멍줄이 기공선이라고 하는 숨구멍줄이 영어의 Y자 모양이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Y자 모양이면은 이것은 편백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잎의 뒷면을 보고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요거 좀
우리가 좀 낯설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기본이 되는 줄기, 이 기본이 되는 줄기를 우리들은 한자로 주간이라고 하죠. 주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원줄기라고 합니다. 이게 원줄기가 하늘로 곧게 쭉 뻗어 올라가는데, 마치 전봇대처럼 위로 하늘로 곧게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이러한 곧게 올라가는 요 중심이 되는 줄기를 우리들은 원줄기라고 하고 한자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원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요 옆으로 번지는 요 가지를 우리들은 원가지라고 합니다. 원가지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원가지는 한자로는 이렇게 주지라고 씁니다. 주지라고 쓰고, 요 원가지에서 다시 또 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곁가지라고 하고 한자로는 측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원줄기는 원줄기라고 하는 주간은 전봇대처럼 쓰고, 그 다음에 원가지는 이렇게 땅에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옆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옆으로 땅하고 수평되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가지입니다. 원가지이고, 이 원가지의 끝에 곁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곁가지가 나와서 이 곁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되는데, 이게 무슨 가지입니까? 아까 잎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잎이라고 했죠. 요거 잎이고 요거 잎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곁가지가 여기서 말했던 이 곁가지를 여기 잎들이 곁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곁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곁가지를 여기에 잎이 싸고 있고, 여기도 잎이 싸고 있고, 여기도 잎이 싸고 있고, 이렇게 곁가지에 요거 이렇게 잎이 가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곁가지는 보이지가 않고 잎만 보이는 겁니다. 잎만 보여서, 근데 잎만 보이는데 이것이 원래 새로 난 잎은 이렇게 가지를 다 덮어버리는데, 1년쯤 지나면은 요 가지가 이렇게 되고, 요 잎도 이렇게 크게 변하죠. 크게 변하면서 한 3년쯤 되면은 요 곁가지에 달려있던 요 잎은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떠덕떠덕 붙어 있는 요것이 바로 요 잎 하나가, 여기 보면 요 잎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잎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원가지와 곁가지를 처음에는 이렇게 잎이 둘러싸고 있고, 요 모양이 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요 잎의 모양의 잎의 끝이 둥글다. 끝이 뭉뚝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편백입니다. 편백은 화백에 비해서 잎의 끝이 뭉뚝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편백인데, 그러면은 화백의 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화백의 끝은 보면은 아주 끝이 날카롭게 뾰족하다. 여기 보면 요것도 날카롭게 뾰족하고,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날카롭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잎의 끝이 날카롭게 뾰족하다. 잎의 끝이 뾰족하면은 화백이고, 거기에 비해서 잎의 끝이 둥글둥글해서 뭉뚝하다.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뭉뚝하게 돼 있으면은 이것은 편백이다. 이렇게 잎의 끝을 보고서도 구별을 하고, 잎의 끝을 우리들은 한자로 엽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끝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고, 이렇게 엽두의 모양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그리고 숨구멍줄의 모양이
이렇게 Y자인지 나비 모양인지에 따라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잎은 편백이나 화백이나 측백이나 이 세 나무들은 보면은 잎이 보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인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이 비늘잎만 가지고 있고 바늘잎은 없다. 그래서 향나무 종류들은 보면은 바늘잎, 침엽이라고 하는 바늘잎도 있고 또 비늘잎이라고 하는 인엽도 가지고 있는 것이 향나무 종류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요 측백나무 종류들은 바늘잎은 아예 없고 비늘잎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측백나무 속과 향나무 속은 요 바늘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나무들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무들은 꽃이 핀 것을 보면 꽃이 참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꽃을, 화백의 꽃은 꽃화자를 썼으니까 꽃이 더 예쁘니까 화백의 꽃부터 보겠습니다. 화백의 꽃을 보면은 요게 갈색의, 적갈색의 이렇게 좀 커다란 부분이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비늘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것을 인편이라고 합니다. 인편, 비늘 린자를 써서 인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비늘조각인데, 이렇게 비늘조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늘조각 하나에 꽃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주위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꽃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늘조각 하나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꽃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숫꽃 한 개입니다. 숫꽃 한 개고, 여기도 이 비늘조각이 있고 꽃밥이 둘러싸기 때문에 이것도 숫꽃 하나, 여기 뒤에도 비늘조각과 꽃밥이 있어서 숫꽃 하나, 이런 식으로 숫꽃이 여러 개가 모여서 숫꽃의 이삭을 이룬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우리들은 숫꽃의 이삭, 그래서 숫꽃 이삭이라고 하고, 암꽃은 이렇게 보면은 암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달리는데, 이렇게 비늘조각 하나 속에는 이러한 요게 동그란 요게 보이는데, 요것이 바로 미씨라고 하는 배주입니다. 배주가 여기 있는데, 요 배주들이 가지고 있는 인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편들이 모여서 요것이 암꽃 하나, 여기도 암꽃 하나, 여기도 암꽃 하나, 이렇게 보는데, 요 암꽃 요렇게 전체가 다 모여 있는 모습은 암꽃 이삭이라고 하고, 요것은 작년에 났던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암꽃 이삭이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화백이고, 편백의 꽃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을 가지고 두 나무는 구별을 못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요 숫꽃 이삭에 보면은 숫꽃 이삭에 여기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조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비늘조각 하나 주변에 이렇게 꽃밥이 있고, 꽃밥의 숫자가 4개 내지 5개 꽃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꽃 하나, 또 여기도 꽃 하나, 여기도 꽃 하나 해서 숫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숫꽃들이 모여서 숫꽃의 이삭을 이삭이라고 하고, 암꽃의 이삭은 이렇게 암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암꽃의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꽃 이삭이나 숫꽃 이삭은 편백이나 화백이나 둘 다 똑같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으로는 편백과 화백을 구별을 못하는데, 잎의 모양은 아까 뚜렷이 구별이 됐고,
그 다음에 열매에 가면은 두 나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선 열매 모양을 보면 요 모양이 마치 우리들이 배구를 할 때, 배구 공놀이를 할 때 쓰는 배구공의 모양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배구공을 닮아 있는데 요 열매 하나의 지름이 10에서 12mm로 열매 크기가 크면은 편백이죠. 그러면은 편백인데, 편백은 10mm가 넘어서 12mm까지 되는 게 편백인데, 화백은 열매 크기가 편백에 비해서 작아서 지름이 6mm 정도로 편백보다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배구공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배구공은 바람이 빠져가지고 공이 쭈글쭈글한, 이렇게 여기가 쑥 들어갔죠. 여기가 쑥 들어가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바람이 빠진 배구공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화백입니다. 이게 화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배구공 속에 바람이 빵빵하게 가득 차가지고 팽팽한 배구공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의 모양이 배구공의 모양을 하고 있고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면 편백이고, 크기가 화백에 비해서 2배 정도로 크면은 편백이고, 화백은 공의 모양이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6mm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공이 바람이 빠져서 이그러져 있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도 두 나무는 차이가 있는데, 요거 보면 요거 지금 화백을 보고 있는데, 요 화백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보면은 요 씨앗은 요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길쭉한 이러한 타원형 형태의 요것이 씨앗 하나가 있고, 여기도 씨앗이 있는데, 요 씨앗에는 이쪽에도 날개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날개가 있고, 그래서 씨앗 하나에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요 날개의 너비가 씨앗의 너비보다가 더 넓다. 그래서 날개의 너비가 이렇게 씨앗보다도 훨씬 더 넓으면은 화백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날개가 넓으면은 화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그 씨앗에 달려있는, 요 씨앗이 여기 있는데, 요 씨앗에 달려있는 날개의 폭이 씨앗의 폭보다가도 여기 부분에서는 더 좁고, 화백에 비해서는 날개의 너비가 훨씬 더 좁다. 그래서 날개는 화백보다가도 훨씬 더 좁다고 하는 차이점. 그래서 요 날개가 좁으면은 편백이고, 날개가 넓으면은 화백이다. 이렇게 날개가 넓으면은 화백이라고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